오전장에 강했던 양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도 그랬죠. 오늘 코스피는 0.13% 내림세, 코스닥은 상승세, 코스닥은 내림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에서 마감할 수 있었지만 오전장에 보여줬던 상승을 그대로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오전의 경우에는 간밤 엔비디아 열풍 속에 반도체주 그리고 IT주들의 오름세가 시장을 주도해줬고요. 또 알테오젠의 상승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업종도 모처럼 빨간불을 켰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오늘 장중의 변동이 컸습니다. 결국 하락 전환하면서 보합 마감했죠. 0.18% 내린 868.57%로 장을 마쳤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의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될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 PBR주들, 대형주들이 상승하면서 지수를 받쳐줬다면 코스닥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종목들이 내림세를 기록을 했을까요? 전일 상장하면서 장중에 200% 넘게 급등했던 K웨더가 오늘은 27%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전일 주가 업앤다운 시간에도 K웨더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안타깝게 파란불이 들어왔고요. 또 지난주, 이번 주 흐름 좋았던 엔캠의 경우에도 오늘은 7% 내림세, SK홀딩스와 어보브 반도체도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상승 특징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센디오입니다. 바로 초전도라는 테마를 묶으면서 어제도 상한가 마감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한가가 나왔어요. 엔터주가 초전도체야? 라는 의구심이 있긴 한데 일단은 뭔가 이슈가 붙으면서 투자자들의 매수가 나왔고요. 유비케어, AD테크놀로지, 에브리봇도 두 자릿수의 급등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알테오젠도 한번 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24.95%. 사실 어제 뉴스가 나왔을 때는 셀온으로 보여주면서 갑자기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바이온으로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는데 오늘은 시원하게 매수 버튼 눌러주셨습니다. 13만 1,200원의 장을 마쳤고요. 그 여파일까요? 펩트론과 종근당 바이오, 유한양행, 오스코텍,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이렇게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알테오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좀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알던 계약이긴 한데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보시면 머크와 키트루다 SC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 부여 계약을 반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개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우리 안에 속 시원하게 그 내부들을 보여줬는데요. 2020년에 당시에는 총 계약금이 5조 24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전체 6개 품목의 총 마일스톤이 있었기 때문에 한 품목당은 8,340억 원으로 책정이 됐었죠. 그런데 이 캡을 이번에는 풀어줬습니다. 올해 사이닝 피가 들어왔고요. 여기에 키트루다 SC의 추가 마일스톤은 5,616억 원. 그로 인해서 앞으로 로열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 알테오젠의 주가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였는데요. 이재기 본부장님, 네. 이 알테오젠 사실 어제는요 좀 시장이 긴가민가 오락가락해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은 확실히 알테오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내용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졌다라기보단 내용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게 좀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원래 이 머크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회사가 세계 1위 매출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키트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키트루다가 2028년도가 되면 특허가 만료가 되게 돼요. 오리지널 의약품이 특허가 만료되게 되면 바이오시밀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바이오시밀러가 만들어지게 되면 머크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크 입장에서는 특허를 연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연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기술이 있습니다. 제형 변경에 대한 플랫폼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값어치를 쳐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매출을 만들고 있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형 변경에 따른 로열티라든지 앞으로 마일스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상한가 부근까지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해보면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갔었죠. 30%까지 들어갔다가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추이를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인 매수를 여기서 더 하기보다는 추이를 살펴보자. 실제로 증권가에서도요, 정확히 로열티가 몇 %가 반영이 되는지, 마이스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이건희 대표의 경우에도 앞서 이재규 본부장과 동일하게 조금 더 확인하고 가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확인하다 늦을 수 있으니까 알테오젠 다음 주 추세 보고 바로 매수해보는 게 좋을까요? 없으신 분들은 좀 사기 좀 부담스러운 자리죠, 그죠? 네. 있으신 분들도 아마 오늘 좀 많이 팔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보면 이 내용 자체가 해석이 어떻게 되는데 뭐 분분한데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마일스톤이라든지 계약 내용은 이미 공시가 된 거기 때문에 일단 키트루다 자체 하나의 제형 변경만으로도 한 1조 4천억 원 정도의 로열티 마일스톤이 이제 책정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비공개된 게 있는데 로열티 규정입니다. 이제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 제형 변경해서 키트루다를 팔기 시작했을 때 그때 받는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경쟁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할로자임이라는 회사가 이미 5%의 마일스톤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적어도 2에서 5%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2%를 받든 5%를 받든 뭐 한 5% 정도 받게 되면 이게 한 1년에 한 20조 팔리는데 그럼 로열티만 한 적어도 1조 이상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2%가 되면 그게 이제 뭐 줄어들겠죠. 몇 천억대로 줄어들겠지만 결국에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돈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부분에서는 알테오젠한테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그래서 밸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1% 차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달라지고. 네. 근데 키트루다가 아까 머크사가 대형 제약사임에도 불구하고 머크사가 키트루다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거기에 그냥 붙어서 얹어서 가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그래서 알테오젠을 30만 원까지도 봐야 된다라는 쪽도 나오고 조심스럽게 보시는 쪽은 14만 원 정도면은 거의 뭐 온 거 아니냐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열티를 2%로 보느냐, 뭐 5%로 보느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HLB가 10조가 넘었습니다. 그냥 그 관련 기업들 빼고도. 근데 알테오젠이 10조를 못 간다라고 보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조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약금이라던가 마일스톤은 공시가 되었는데 로열티가 몇 %로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 현대차증권의 오늘 리포트를 보시면요. 만약에 키트루다 SC의 로열티 비율을 2%로 책정을 해봤을 때 적정 주가의 경우에는 25만 원 선, 그리고 5%로 책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키트루다 SC의 가치, 파이프라인까지 다 반영했을 때 적정 주가는 무려 42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와서 그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알테오젠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겠네. 아직 시작인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몇 %로 반영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에 따라서 알테오젠의 가치는 그리고 주가의 전망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오늘 알테오젠과 함께 뭐 펩티론, 유한양의 오스코텍 다 빨간불을 켰어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이 알테오젠이 제약바이오 붐까지는 아니지만 훈풍을 불러일으켜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월봉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2020년도에 세워놨었던 고점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당장 따라가기엔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실제로 매출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알테오젠에 대해서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매기가 좀 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따져봤을 때 3월달과 4월달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2월달과 1월달 같은 경우도 사실 주가 흐름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는데 종목별 차별화가 좀 심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시기가 좀 연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3월달, 4월달 계속해서 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상위주들에 많이 포진이 돼 있었는데 어느새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시가총액 상위주들로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라이센싱 그 기술 수출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3월달, 4월달 저는 긍정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훈풍 불러일으킬 수 있다. 종목으로 보면은 어떤 종목들이 그 효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님? 예.
일단 폐암 치료제 관련돼서 지금 이미 이제 그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확 빠졌던 이제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이죠. 이제 6대4의 비율로 이제 그 로열티를 받을 텐데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그 FDA의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폐암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 HLB의 간암 치료제 시장보다도 훨씬 더 큰 시장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들에 대한 반영, 이제 현금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도 자리는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도 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기대감이 큰 게 사실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거죠. 그래서 뭐 펩트론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일 텐데 뭐 일라이릴린지 아니면 노보 노디스크인지 모르겠지만 어디랑 지금 뭘 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약이 안 나오니까 실망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좀 꺾였고 펩트론은 특히 이제 그 JP모건 헬스케어가 끝나자마자 급락이 나오면서 사실은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되돌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구조도 똑같습니다. 기존에 흥행하는 약에 이거 펩트론은 제형 변경이 아니라 이제 서방용을 만들어주는 건데 서서히 이제 좀 더 오래 쓸 수 있게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글로벌 굉장히 잘 팔리는 약에 뭔가를 하나 붙여서 같이 로열티를 받는 구조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펩트론도 제2의 알테오젠이 또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펩트론 이야기도 같이 해주셨고요. 유한양행, 오스코텍이었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 저PBR 관련주 볼까요? 메리츠 금융지주는 10% 가까운 상승으로 장을 마쳤고요. 하나손해보험 7.14% 오른 5,550원, 그리고 삼성생명도 3% 넘는 상승에 95,000원 위에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디데이예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공개가 될 텐데 과연 그날 셀온으로 시장에서 저PBR주들이 내려갈지 오늘의 움직임으로 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사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상향을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애매한데 최근 한 달 동안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죠. 그래서 지금 관련된 뭐 밸류업 1호 ETF도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6일 날 관련되어 있는 내용, 좀 세부적인 내용들도 나올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주가의 현재 흐름상으로는 많은 것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그 후에 확정되는 내용들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대감들을 충족시키거나 그거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까 여부는 우리가 좀 추이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쪽과 그리고 이 저PBR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급적인 시속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PBR도 괜찮지만 천천히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PBR 관련주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것처럼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타이트하게 내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저는 성장주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PBR 관련주 다음 주 어떤 흐름 보일지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제 넥스트 정현돌파 다음 주를 우리는 먼저 준비해 볼 텐데요. 이재기 본부장님, 안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유튜브 채팅방에 K엔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난주 저의 시가 공략주로 소개해드렸고 오늘 최고가 21,400원까지 올랐습니다. 20% 넘는 수익 내는데 이거 계속 들고 갈까요? 아니면은 오늘 새로운 정현돌파 종목으로 교체해 볼까요? 네, 지금 K엔솔이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월요일부터 변동성이 좀 잘 나왔습니다. 월요일날 장 초반에 좀 밀리기도 했지만 제가 이걸 목표가를 22,000원으로 잡아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21,400원까지 올라왔다가 밀리긴 했는데 일단 주가 흐름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좀 챙기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 조금 있다가 설명드릴 다음 주 시초가 공략주로 저는 교체, 변경을 말씀드리는데 네. 바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다음 주 시초가에 공략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제이스텍이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오늘은 좀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왔는데 이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로봇 쪽과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을 어느 정도 돌려 세우고 있는 부분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저점대가 저는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공장
2차 전지 공장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나라 셀 메이커에 전부 다 그 관련되어 있는 장비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북미 쪽에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로봇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AGV라고 하죠. 물류 관련되어 있는 로봇도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서 나오는 매출보다 로봇과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초가 매수고요. 목표가는 1,750원 그리고 손절가는 8,800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엔솔 20%의 수익을 실현하고 변동이 좀 크고 불안한 움직임이 있으니까 매도하고 오늘의 소개해드렸던 종목 제이스텍으로 한번 교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대표님의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이제 펩트론 아까 제가 화를 내면서 얘기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펩트론이고요. 네. 일단 최근 실적 기대감이 이제 소멸되면서 사실은 실적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기대감도 소멸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악화가 되면서 사실 1월 달에 급등 양상을 보이다가 4만 원대를 돌파했다가 오히려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되게 이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이런 뉴스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벤트가 기다릴 게 안 나오니까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의구심을 해소하면서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종목의 영향이 크겠죠. 오늘 잘 나갔던 종목이었던 알테오젠의 영향이 클 텐데 구조가 똑같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약의 뭔가를 형태를 바꿔주고 그다음에 펩트론이 제일 잘하는 게 한마디로 약효를 지속적으로 오래 가져가게 하는 펩타이드 공학을 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비만 치료제 경쟁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자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 맞을 거 뭐 한 달에 한 번만 맞게 해줘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선도적으로 뭔가를 이제 바꾸려고 하는 아까 머크가 이제 키트루다의 특허를 연장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비만 치료제 시장 확대되고 있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가 펩트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요? 목표 주가는 5만 원으로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펩트론, 앞서 이제 알테오젠 이야기하면서 좀 강하게 의견 주셨는데요. 목표 주가 5만 원까지 바라보겠습니다. 두 분의 시초가 공략주까지 들어보면서 오늘 장 마무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